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속한 군인 개개인도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입니다. 군인의 권리란 무엇인지, 역사적 국제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의 권리 개념. 여러분, 군인의 권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특수 조직이기에 많은 분들이 군대는 권리가 제한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권리는 오히려 특수한 환경에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군인의 권리의 정의. 헌법적 차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군인도 국민이므로 기본권 보장의 주체입니다. 군 특수성. 군인은 군사 조직에 속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비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부 제한. 그러나 제한이 곧 박탈은 아닙니다. 제한 속에서도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군인의 권리입니다. 군인의 권리 범주. 생명권, 신체 안전권. 가혹행위, 폭력,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의료 및 건강권.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포함. 공정한 절차와 구제받을 권리. 종교, 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절차 보장. 부당한 징계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 대응할 권리. 군사재판에서의 공정성 보장. 결국 군인의 권리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군대가 강한 조직이 되는 길은 단순히 훈련이나 무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는 군인의 권리가 존중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군인의 구체적 권리 사례. 앞서 군인의 권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군 복무 과정에서 군인들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장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2. 사례. 생명과 안전의 권리. 군인은 가장 먼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는 가혹행위와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 사건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결국 사망.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군 인권보호제도 개선의 계기가 됨. 메시지. 군대의 특수성이 결코 폭력과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사례. 건강과 의료권.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과 부상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군 병원의 의료, 인프라 부족과 폐쇄적 구조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선 사례. 최근에는 군 병원 민간 병원 연계 진료가 확대되고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추세. 이는 군인의 건강권이 점차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사례. 양심 종교의 자유. 군인의 권리 중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입니다.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었고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군인의 권리가 단순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5. 사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군인 역시 출신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6. 사례 절차적 권리. 군인은 명령 체계 속에 있지만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게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 역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7. 정리. 이처럼 군인의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생명권, 건강권, 양심의 자유, 차별금지, 절차적 권리는 군 복무 중에도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군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곧 군 조직을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제적 기준과 비교. 군인의 권리는 각 나라의 역사적 안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UN, 유럽 국가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UN의 기준. 보편적 인권 규범 적용. 유엔은 군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주요 원칙.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아동 청소년 군인 징집 금지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OPAC.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핵심 메시지.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이 무시될 수는 없으며 다만 제한은 합리적 필요에 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OSCE 및 유럽의 기준.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2019년 군인의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군인은 복무 중에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주체. 예 합리적인 휴식권, 가족 접촉권, 종교활동권. 유럽 각국 사례. 독일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옴부즈만 군 인권리 옴부즈만 제도 운영. 노르웨이, 스웨덴 군 복무 중에도 노동 8시간제, 가족 연락 보장. 영국 군인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국가적 과제로 관리. 한국과의 비교. 긍정적 요소.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대체 복무 도입.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군인권 보호관제도 출범. 병역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 병사생활여건 개선 등 진전. 한계.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부족. 가혹행위와 자살률 여전히 국제평균보다 높음. 정리하자면 국제사회는 군인의 권리를 일반 국민의 권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군사법 개혁, 문화적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대의 강함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군인의 현실. 지금부터는 한국 군인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과 안보 긴장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기간 의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군인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군 인권보호관제도 도입.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되어 군 내 성폭력, 가혹행위, 차별 사건을 조사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폐쇄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병역 문화 개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 가족사회와의 소통권 확대, 식단 급식 개선, 과거 부실 급식 논란 이후 영양 및 선택권 확대, 복무기간 단축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 개인의 삶과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기여, 정신건강 지원 확대, 심리상담관 확충,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가혹행위와 자살 문제. 윤일병 사건. 최근까지 이어지는 폭행 괴롭힘 사건은 구조적 병영, 문화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매년 군 내 자살은 군 사망 원인 1위로 지목, 근본적 대책 필요. 군사법 제도의 한계. 군사법원은 독립성 부족, 지휘관 영향력 문제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함.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 확립이 필요. 의료 시스템의 폐쇄성. 군 병원 진료의 한계, 민간 병원 연계 부족으로 치료 지연 사례 발생. 특히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관리 미흡. 정리하자면 한국 군대는 과거와 비교할 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복무기간 단축, 인권보호관 신설 등은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자살 문제, 군사법 제도의 공정성, 의료 서비스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군대는 단순한 병영 집단을 넘어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권리 개선 방향. 지금까지 군인의 권리 개념과 구체적 사례, 그리고 한국 군인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이제는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변화. 상명하 복식 문화 개선.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교육 강화 필요. 단순한 규율 유지가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병영 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권 교육 제도화. 신병 교육, 간부 양성 과정에서 정기적 인권 교육을 의무화. 인권은 선택이 아닌 군 생활의 기본 규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구제 시스템 강화. 신고자 보호 체계. 인권 침해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장치 마련. 독립적 조사기구 확대. 국가인권위 산하 군인권 보호관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국제기준 수용.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UN, OSCE 등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국내 제도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군인 가족 접촉권, 휴식권, 정신건강 지원 확대. 군인의 권리 개선은 단순히 군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존중되는 군대는 더욱 신뢰받고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권리 보장이 곧 군대 강화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군인은 단순한 국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군인의 권리는 곧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며 군의 인권 수준은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한 무기와 장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복무하는 군인 개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